여러분, 탱고 그 자체가 되어버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또 증오하면서 탱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두 전설, 마리아 니에베스와 후안 카를로스 코페스. 지금부터 그들의 격정적인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렸던 서국숙 문화평론가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라스트 탱고를 통해 이 두 사람의 삶을 정말 깊숙이 파고든 기사인데요. 그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 이 문장 정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자신의 삶 전체와 탱고는 다시 선택할 만큼 사랑했지만 그 삶의 한가운데 있었던 단 한 사람, 후안만은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에 그들의 사랑과 증오가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볼까요? 대체 이 두 전설, 마리아와 후안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 관계의 본질적인 모순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탱고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뒷골목 클럽에서 추던 춤을 세계적인 무대 예술로 끌어올린 장본인들이거든요. 무대 위에서는 정말 숨소리까지 하나가 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파트너였죠. 하지만 무대만 내려오면 그들의 삶은 사랑과 싸움, 이별과 재회가 끝없이 반복되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들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어떻게 처음부터 비극적인 불균형을 만들어냈는지 그들의 젊은 시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마리아는 말해요. 전 그 남자랑 사랑에 빠졌어요. 춤은 그냥 핑계였죠. 그런데 후안은요? 마리아가 예뻤어요. 그리고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았다고 생각했죠. 느껴지시나요?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탱고는 후안을 사랑하는 방식 그 자체였지만 후안에게 탱고는 자신의 예술적 야망이었고 마리아는 그 야망을 이뤄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도구였던 거죠. 서국숙 평론가는 바로 이 일방적인 관계 때문에 마리아가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가장 격정적으로 타오르고 또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절, 세계적인 성공과 그 뒤에 가려진 쓰라린 배신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55년 두 사람은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후안은 다른 여자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엔 마리아를 혼자 남겨두고 다른 댄서 5명이랑 2년짜리 투어를 떠나버리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돌아와서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춤 파트너로만 다시 함께하자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말을 좀 보세요.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말일까요? 후안은 자신의 외도를 이런 식으로 정당화했어요. 마리아는 내 것이지만 나는 마리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소유 관계로 생각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후안이 떠난 사이에 마리아에게도 기회가 찾아와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마리아 스스로 사랑받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느꼈다고 할 정도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따뜻한 사랑을 포기하고 다시 후안에게 돌아갑니다. 왜냐고요? 그녀에겐 탱고와 후안을 도저히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과연 사랑이 없는 탱고, 그게 가능할까요?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의 춤은 더 이상 열정으로 추는 춤이 아니게 됩니다. 오직 프로의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에너지 삼아 이어지는 뭐랄까 위태로운 춤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게 끝난 후 두 사람이 완전히 각자의 길을 걷게 된 노년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게요. 그들의 마지막 탱고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들의 완전한 결별은 후안의 두 번째 아내가 마리아랑 계속 춤출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 라는 최후 통첩을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후안은 평생의 예술적 동반자였던 마리아가 아닌 가정을 선택하죠. 그 후에 후안은 자기 딸과 함께 춤을 추며 가정을 지켰어요. 하지만 서국숙 평론가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의 춤에서 영혼이 사라졌다고요. 그저 밋밋하고 지루한 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현실과 타협해버린 예술가의 마지막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마리아는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지만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을 전부 예술로 쏟아부었죠. 평론가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마치 한 마리의 암사자처럼 변했고 그녀의 춤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한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고 평가합니다.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프죠. 한 젊은 댄서에게 해준 조언인데요. 사실 이건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을 겁니다. 한때는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던 그녀. 결국 배신으로 끝난 그 관계를 위해 자신의 가장 큰 꿈을 포기해야 했던 것에 대한 아주 깊은 후회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길고 긴 사랑과 증오의 서사시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의 유산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고통, 그리고 위대한 예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곡숙 평론가는 여기서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후아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예술의 영혼을 잃어버렸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부서진 심장과 영혼까지 남김없이 예술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탱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영광의 시간을 통과한 마리아는 결국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좋든 싫든 전 마리아 니에베스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자신의 긍정하는 말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존엄을 선언하는 외침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가 그녀의 춤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일 겁니다.